위칭데이, 마녀가 횡행하는 날입니다. 4개 이상의 파생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매매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며 시장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죠. 최근에는 파생 상품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무료와 헛마녀가 몰려오는 날이 있다는데요. 점점 발달하고 있는 파생 상품 시장 함께 알아보시죠. 파생 상품은 유래하다, 파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생 상품은 어디에서 파생되었을까요? 바로 주식, 달러, 금과 같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파생 상품의 가치는 기초자산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변화하면 파생 상품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기초자산은 주식이나 금, 달러 외에 석유나 원두, 곡물 등 다양한 현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초자산으로 거래를 원하는 거래자가 있다면 필요에 의해 파생상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파생상품은 계약의 형식, 구속성과 같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스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선도 거래는 당사자 간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입니다.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선도 거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내에서 표준화된 선도 거래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물과 옵션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 계약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의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한 계약으로 만기일에 양측 모두 거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입니다. 반면에 옵션은 기초자산을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기일에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 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매수자는 옵션 구입 시 매도자에게 일종의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됩니다. 스왑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환을 내용으로 한 계약입니다. 스왑 계약을 맺으면 거래자들은 실물이나 현금 흐름을 장래 일정 기간 동안 맞바꾸게 됩니다. 선물과 옵션, 스왑은 파생 상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이외에도 선물과 옵션을 조합한 선물 옵션, 스왑과 옵션을 조합한 스왑 옵션 등 파생 상품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는 편의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 협의나 브로커를 통해서 성사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거래는 당사자가 계약을 어길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표준화되고 조직화된 시장이 바로 한국거래소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장내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간 거래량 기준 가장 거래량이 많은 선물 거래는 미국 달러 코스피 200 3년 국채 선물 순입니다. 2021년 옵션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상품은 코스피 200 위클리 순이네요. 거래량이 내림 차순으로 정렬된 표를 보시면 달러 선물과 코스피 200 옵션은 그 거래량의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 내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파생 상품, 아직 혼란스러우신가요?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선 파생 상품의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대표적인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거래자가 선물을 구입했을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선물 매수자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선물을 매도하는 사람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거래자가 이익을 보는 만큼 상대 거래자가 손실을 보므로 두 거래자의 손익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 큰 손실 가능성에 대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위험은 금융자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 상품은 반대 포지션을 거래함으로써 이 위험의 제거가 가능합니다. 파생 상품은 효과적인 투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수익 구조와 지렛대 효과로 알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한국거래소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일정 비율의 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10% 정도로 총 계약 금액의 10% 정도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한 것이죠. 파생 상품은 기초자산에서 파생되었지만 그 자체로도 다른 금융상품의 기초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옵션을 활용하여 원금은 보장하면서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예금 상품을 만들거나 주가지수에 연동하여 수익률을 내는 펀드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파생 상품은 금융상품을 더 고도화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채롭게 만들죠.
만약 어떤 투자자가 관심 있는 현물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관련된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 발생하면서 기초자산은 본래의 가치로 회귀하고 관련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여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의 기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 담긴 정보들은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공부 증권파생상품 연구센터에서 제작된 교육책자를 참고한 것인데요. 이 책자를 구할 수 없더라도 같은 내용의 PDF 파일과 더 자세하고 방대한 자료들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려면 한국거래소와 가까워지는 게 먼저겠죠? 파생상품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 전 이것만 알고 출발하자는 목적에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미래기획이었습니다.